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명리학 제19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5월 17일에 해당이 되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4월 13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시 기해년 기사월 갑인일이 되는 것이고요. 일진 갑인이 됩니다. 자, 오늘 태어난 사주는 간목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사주 팔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일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일간이 어느 환경에서 태어났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사람도 마찬가지고 뭐 동물도 뭐 그렇겠지만은 특히 사람 같은 경우는 똑같은 생시를 타고났어도 어떤 사람은 서울서 태어나고요. 어떤 사람은 미국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산골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바닷가에서 태어나고 옛말에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맹자 어머니가 맹자를 키울 때 이사를 3번 했다라고 하는 것. 즉 환경에 따라서 사람은 그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간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를 하면 하나의 인격체라고 놓고 봤을 때 그 인격체가 가장 중요한 게 원령이거든요. 사주에서는 연지에는 왕세 한열의 개념이 없고요. 그다음 한열의 왕세 한열의 개념이 없고 일지도 한열의 개념이 없습니다. 왕세와 한열의 개념, 왕세의 개념이 가장 큰 데가 어디냐면 바로 월지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월지하고 시지에 해당이 돼요. 왜냐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포태법으로 놓고 봤을 때 4월은 화가 왕한 계절이다. 예를 들어서 신월은 금이 왕한 계절이다. 어떤 오행이 왕하고 약하고가 드러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일지가 인이다라고 놓고 봤을 때는 물론 간목이 인이 있을 때는 간목이 당연히 왕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간목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간목이 절지에 태어난 것이 난 것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간목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 일지에서 인목을 받다라고 해서 간목이 너무 왕하다라고 놓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거 왕세의 핵심 포인트는 월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지를 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타간지에 목이 많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일간이 왕해질 수는 있는데 일간이 원령을 득해서 왕한 것을 신왕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일간이 원령을 득하지 않았지만 타간주로 인해서 타간지에 수목이 많아서 일간이 왕해지는 것은 이거는 그냥 신강하다라고 해서 이거 약간 구분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월 원령의 왕세의 개념이 가장 크게 들어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원령의 한난조습의 개념이 굉장히 크게 들어있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왕세의 개념은 아니지만 한난조습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또 가지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이 시지에 해당이 돼요. 시지의 한난조습의 개념을 또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령의 봄, 여름, 가을이다라고 하는 것은 목화토금수 중에서 어떤 것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을 큰 틀에 1년이라고 하는 큰 주기로 놓고 보는 거지만은 하루라고 하는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 12시간 안에는 어떻게 돼요? 낮에는 햇볕이 그래도 따뜻할 것이고요. 밤에는 햇볕이 약하니까 어떻게 돼요? 좀 춥겠죠. 겨울이라 하더라도 낮에는 햇빛이 나기 때문에 따뜻할 것이고 겨울에 밤이 되면 어떻게 돼요? 추운데 더 추운 것이 가중될 거잖아요. 그래서 한난조습의 개념은 월지하고 시지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고요. 왕세의 개념은 월지하고 일지의 포인트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일지 같은 경우는 한난조습의 개념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근데 왕세의 개념은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왕세를 볼 때는 월지와 일지를 좀 크게 놓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난조습을 볼 때는 어떻게 돼요? 월지와 시지를 좀 비중 있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연지는 뭐가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인데 그냥 연지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근을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연지에 통근하는 것보다는 그죠? 월령이라든가 일지에 통근하는 것이 그래서 좋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얘기가 이상한 쪽으로 흘렀는데 자 일간 간목이라고 하는 것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일간은 간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양목에 해당이 됩니다. 양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음양으로 나누게 되면 양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오행, 목화, 토금수로 나누어 봤을 때
목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양목인 간목은 대개 대림목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쉽게 말하면 큰 나무, 가로수로 심어져 있는 뭐 은행나무라든가 아니면 플라타나스라든가 아니면 저 뭐 큰 저 산에 있는 뭐 큰 나무들 있잖아요. 위로 쭉쭉쭉 뻗어서 올라가는 그런 나무들, 쉽게 말해서 큰 산에서 큰 숲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큼직큼직한 나무들을 이렇게 대림목, 즉 간목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뭐 반면에 이제 내일 하게 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회목이라고 해서 화초라든가 난초 같은 걸로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것은 간목, 이렇게 대림목, 큰 나무가 화왕절인 4월에 태어났을 때 공부를 하는데, 한번 복습 차원에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자, 이렇게 놓고, 자, 이렇게 한번 복사를 해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보죠. 자, 간목이 해월이라든가 자월 같은 데 태어났을 때를 한번 보자고요. 옛날에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한 게 해월부터 시작했으니까 해월 찾아보시면 공부한 것을 복습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4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왕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수왕절에 해당되는 때입니다. 해월은 해자축월은 겨울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사오미월은 여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자축은 수가 왕한 계절이 되는 것이고, 사오미월은 화가 왕한 계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수가 왕한 계절은 어떻게 돼요?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추워요. 무지무지 춥습니다. 땡땡 얼겠죠. 자, 그래가지고 겨울에 어떻게 돼요? 옷을 두텁게 입고 나가지 않으면 온몸에 오그라들 정도로 굉장히 추운 때에 해당이 되고요. 4, 5, 미월은 여름이기 때문에 반팔을 입고 나간다 하더라도 땀이 삐질삐질 나오는 아주 그냥 그렇게 무더운 때에 해당이 됩니다. 두 경우가 굉장히 극단적이죠. 극단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간목이 해월에 태어났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매우 춥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매우 추운 것은 어떻게 됩니까?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자, 간목 입장에서 해월이 태어났을 때는 이것은 인성, 수에 해당이 되죠. 수가 목을 생해줍니다. 그러나 해자축월에 매우 추울 때는 수가 어떻게 돼요? 얼게 되죠. 얼게 되면은 목을 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무를 얼게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얼어 죽을 수도 있어요. 겨울 같은 때 화초 같은 거 밖에다 잘못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화초가 얼어서 죽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수왕절, 동절에 수가 많은 것은 오히려 목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목을 오히려 극해서 죽여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간목이 해월, 자월, 축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얼어붙은 날씨를 따뜻하게 해줄 화가 반드시 필요한 사주국세가 되는 것이고요. 간목이 4월, 5월, 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대로 너무 뜨겁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럴 때는 나무가 얼어 죽지만, 이럴 때는 나무가 어떻게 돼요?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너무 뜨겁게 되니까 물이 부족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나무가 얼어 죽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말라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개수가 있어서 나무도 생해줘야 되고요. 수생목해서 그 다음에 뜨거운 여름도 해염 시켜줘야 하는 사주국세가 되는 겁니다. 또 재밌는 거 한번 포태법으로 놓고 봤을 때 해월 같은 경우는 화가 어떻게 돼요? 해월은 화가 어떻게 돼요? 절지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4월은 수가, 이때는 수가 절지에 해당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뜨거운 여름에는 수가 필요한데 수가 약하고요. 차가운 겨울에는 화가 필요한데 화가 약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쓰면 안 되는 거고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수를 생해줄 수 있는 금이 있어줘야지만 이 개수가 살 수 있는 것이고요. 이 화왕절인 수왕절인 해월이나 자월 같은 경우는 병화가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병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인성인 목이 있어서 얘를 생주해주면은 병화가 기운을 받아가지고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천간에 간목이 있는 것은 반드시 지지로 이렇게 뿌리가 있는 것을 요하는 것이고요. 이 신금 같은 경우도 지지로 신금이라든가, 그죠? 유금 같은 것이 뿌리가 반드시 있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4, 5, 미월의 여름과 해자축월의 겨울은
극단에 있어요. 뜨거운 여름이라고 하는 것과 아주 차가운 겨울이라고 하는 극단에 있기 때문에 사후미월도 그렇고 해자축월도 그렇고 공통점은 뭐냐면 조후가 시급하다라고 하는데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사후비월은 수가 있어서 시원하게 해줘야 되는 는 그런 조후의 절실함이 있는 것이고요. 해자축월에는 어떻게 됩니까? 화가 있어서 얼어붙은 대지라든가 얼어붙은 나무를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조후의 시급함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의 명식은 을 보면은 제 간목이 4월에 태어난 그런 명식이 되겠죠. 이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끝났으니까. 자, 이렇게 되면 간목이 4월에 태어난 그런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간목이 4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이거는 식신에 해당이 되죠. 왜 식신이 되냐? 이거 자, 4에는 그 지장간이 무토, 경금,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고요. 자, 제가 이것을 식신이라고 한 것은 일단은 지지를 볼 때는 지지 안에 있는 세 가지 중에 항상 본기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목 입장에서 4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사주에 있는 병화가 본기이기 때문에 병화를 놓고 보는 것이 기본인 것이고요. 그래서 간목 입장에서 병화는 식신에 해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식신이라고 표현을 드리는 거고요. 사주의 격도 식신, 격으로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무토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편제격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칠살격 또는 편관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병화가 투출하면 이거는 식신격으로 놓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사중에 있는 지장간 무토 경금 병화가 아무것도 투출하지 않았다. 그냥 식신격으로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굉장히 왕한 때에 해당이 되고요. 병화라고 하는 것은 특히 4에 이렇게 되면 임관지, 걸록에 해당이 되죠. 반면에 병화라고 하는 것은 4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목이라고 하는 것은 병지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약한 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일간인 간목은 약하고 식신인 화는 원령을 득해서 왕하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식신격으로 놓고 볼 수도 있지만 왕세까지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비록 식신이라 하더라도 저 식신은 마치 상관과 같이 작용한다. 물론 간목이 지금 4월이 아니라 다음 5월 달에 태어났을 때 상관이지만은 지금 그냥 사주 국세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너무 명칭, 병화라고 하는 것이 식신이다라고 하는 것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일간 목은 약하고 화는 왕하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이거는 목화 진상관격으로 놓고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거 식신이잖아요. 그걸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일간이 약하고 화가 왕하니까 그것을 굳이 식신상관으로 놓고 보지 말고 식신이라 하더라도 일간이 약하면 마치 식신의 작용이 마치 상관과 같이 작용한다라고 놓고 보게 되면 그냥 진상관격, 목화 진상관격으로 놓고 봐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진짜가 이렇게 붙잖아요. 진짜가 붙는 것이고요. 목화 가상관격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에 중간에 가짜라고 하는 것이 붙죠. 진가가 붙습니다. 그래서 진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상관이 진짜라고 하는 뜻이라서 이거는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라고 하지만 식상이 왕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흐름이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반대로 일간이 왕하고 식상이 약하다. 이렇게 방점을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화 가상관격 같은 경우는 간목이 인월에 태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정화가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하면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목이 왕하고 상관이 약하죠. 이런 경우는 목화 가상관격으로 놓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4월에 태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정화가 있거나 아니면 병화가 있어도 또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목화 진상관격으로 놓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화 진상관격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한 경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인성이 있어서 약한 일간을 생조해야 한다라고 놓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왕한 상관이 인성을 봐서 인성을 얻었다고 해서 이거를 상관 패인격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국세에서 예를 들어서 병화 투출해도 되고 투출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서 놓고 봤을 때 이것이 목화 진상관격을 놓고 봤을 때 반드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 이게 바로 일간 간목은 약하고 식상이 왕한 중에 목화 진상관격이 되는 중에 인성이 있게 되면 이것이 바로 상관패인격이 되죠. 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간목을 생조해주는 역할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왕한 화를 억제시켜주는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의 신으로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되는데 반면에 수가 없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목이 있다. 이거는 비견 겁재를 말하는 것이죠. 이거에 간목이 있으면 비견이 있는 것인데, 자, 일간이 약할 때는 인성으로서 생조해 주는 것도 할 수가 있겠고 비견 겁재로서 일간을 방신해 주는 것도 놓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그냥 목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목은 얘를 도와주는 것은 별 문제로 하더라도 얘는 어떻게 돼요? 화를 생화주는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화 진상관격이 된 경우에 간목으로서 내지는 을목은 간목을 솔직히 도와주는 역할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간목으로서 얘를 도와주려고 하면 반드시 수가 있어서 내지는 개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얘를 생조해 주지 않으면 얘를 목을 생조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돼요? 수가 없으면 이거는 바로 목분 비회가 돼서 오히려 이 목은 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얘는 오히려 목을 생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상관격들이 왜 인성을 더 중요시하느냐, 상관패인이 되는 것을 더 중요시하느냐는 바로 이런 것에 있는 거여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개수, 인성이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개수가 없다라고 하면 뭐 임수가 있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4월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해자축월에는 화가 절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4, 5, 미월에는 수가 4월에 절지에 대해서 매우 약하잖아요. 그래서 개수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독수오건이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 배수거신이 되는 겁니다. 독수오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작은 독자라고 홀로 독자잖아요. 작다라는 뜻이고 작은 물이 있는데 너무 뜨거우면 어떻게 돼요? 물이 볶아져 가지고 어떻게 돼요? 말라버린, 이 건자는 건배할 때 건자죠. 말라버리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배수것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짠잔해. 이 잔배잖아. 이게 바로 요 건자고 요거를 배자고 하면 바로 건배가 되죠. 자, 배수라고 하는 것은 한 잔의 물입니다. 한 잔의 물로 수레에 있는 땔감에 불이 붙었는데 그 한 수레에 있는 땔감에 불이 붙으면 굉장히 활활 잘 타겠죠. 그거를 내가 먹는 물컵으로서 한 잔에 물을 부어서 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불이 더 활활 더 잘 타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곡세 4월, 5월에 화가 왕한 중에 수만 딸랑 있게 되면 독수오건, 배수거신이 된다. 그리고 수가 없는 중에 나무만 있게 되면 목분비해가 된다. 라고 해서 굉장히 4, 5, 미월에는 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이 수만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금이 있어서 이렇게 수를 생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목이 4월, 5월도 마찬가지예요. 큰 이 틀은 벗어나지 않죠. 이와 같을 때 사주를 배합하는 그런 룰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한자 성어들이 어떤 분들 자꾸 뭐 한자를 쓰면 뭐 어려워서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쉽게 설명해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처음에 배울 때는 어렵지만 이것을 한번 배워놓고 나면 오히려 사주를 딱 봤을 때 이거 목분비에 되네 하면 바로 머릿속에서 이해를 해요. 아, 그러면 수가 반드시 필요한 거구나. 이거 독수 5권이네.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금이 필요한 거구나 라고 바로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독수옥은 내자, 목분비의 내자만 들어도 지금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바로 캐치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좀 기본이 탄탄하지 않으면은 이거 일일이 다 볼 때마다 설명을 줘야 돼. 이거는 개수가 약해서 절지니까 금이 필요하다라고 이거를 장황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 아는 사람들이라든가 토론 같은 거 할 때 이건 목분비에네 딱 한마디 하면 서로 다 이해를 해요. 그래요. 그러면 수가 반드시 필요한 사주겠네요. 간목 입장에서 목분비해가 되면은 이거는 비견겁제가 있다 하더라도 나한테 도움을 줄 수가 없으니, 비견겁제, 동기동장,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형제자매들로 인해서 내가 좀 안 좋은 일을 당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통변이 가능하겠죠. 반드시 수가 있어야 되니까 간목 입장에서 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인성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좀 인성이라고 하는 작용이 그거잖아요. 공부하고 수양하고 마음 수양하고 수라고 하는 것, 측은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넓은 아량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목이 수가 용신인 사람들이 되게 보면 목민관, 관청에 가더라도 대민 업무 같은 것을 하는 사람이 많고요. 그 다음에 수가 용신인 사람들이 되게 보면 마음이 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나가서는 보국순정하고 집안에서 효자 효녀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왕절이기 때문에 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근데 수라고 하는 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금도 필요하다라고 놓고 봤을 때 통변 자체가 또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죠? 거기다가 또 덧붙여서 대운의 흐름까지 또 놓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이 글자 수가 몇 개 안 되는 것 같은데도 굉장히 보기가 많이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명식을 보고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은 간목일간이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자, 일간은 약하고 화가왕에서 나무 자체가 어떻게 돼요? 4월에 병지에 태어난 간목이 있기 때문에 겉은 화려할지 모르겠지만 속은 많이 비어있고 허한 상태, 즉 외화내빈의 상태입니다. 겉으로는 울창한 숲을 이룬 것 같지만 수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숲은 말라버릴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지를 놓고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해라고 하는 올해가 기해 년에 해당이 되죠. 근데 간목이 해수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간목이 해는 장생에 해당이 되고서 통근할 수가 있겠고요. 비록 개수는 아니다 하더라도 해중 임수가 간목을 어떻게 돼요? 생조할 수 있겠죠. 인성으로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역시나 사해충이라고 하는 것이 걸리게 되죠. 그래서 사해상충하게 되면 물론 화가 염려해지는 것을 좀 억제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문제는 격이 깨지는 차원이 더 문제인 것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얘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해중의 임수도 망가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좋은 듯한데 쪽박이 깨졌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지를 놓고 보게 되면 갑인일주에 해당이 됩니다. 갑인일주 뭐에 해당이 되죠? 간여지동이라고 합니다. 자, 저번에도 이거 할 때 임자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간여지동이니까 한번 또 살펴보죠. 간목부터 갑니다. 갑인, 을묘, 그 다음에 병우, 정사, 그 다음에 무진, 무술, 그 다음에 기축, 기미, 그 다음에 경신, 신유, 그 다음에 임자, 그 다음에 개해가 간여지동. 이 외에는 간여지동이 될 수 없습니다. 간여지동이라고 하는 건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요. 일간이 약했을 때는 모든 것을 좋다 나쁘다라고 해서 흑백 논리로 잘라서 보시면 사주 볼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좋다 나쁘다 이렇게 좀 이렇게 엄단해서 흑백 논리로 살펴보시지 마시고요. 그 글자가 실질적으로 사주 내에서, 그 다음에 대운에서 오더라도 이것이 실질적으로 나한테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봐야 되는 것이지, 정관은 좋고 칠살은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간여지동도 천간지지가 같아서 남녀 불문하고 배우자 덕이 없다, 남편 덕이 없다, 처덕이 없다 이렇게 놓고 보시지 마시고요. 이 일지가 나한테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죠. 간여지동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간목이 4월에 태어나서 약할 때는 수가 있어서 생주를 해주거나 비견겁제가 있어서 방신해주는 것도 좋은데, 목이 있는 것은 수가 있어야지만 목분비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이와 같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 인목 자체가 뿌리는 둘 수 있어요. 이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간목 자체가 좀 큰 나무예요. 아름들이 뭐 높이도 한 10m, 20m 되는 크고 둘레도 굉장히 굉장히 큰 나무를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름에 비가 안 오고 있는 거예요. 비가 안 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큰 나무가 말라 있는 거하고 똑같죠. 반드시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쉽게 이렇게 사회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회충이 됐기 때문에 인사형은 면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충중봉합이 있는데 인사형 같은 경우도 이렇게 충이 되면 형을 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이 기토하고 이렇게 합을 하려고 하는 건데 기토 두 개가 있으니까 간목의 두 기토하고 합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에 있는 기토하고는 합이 안 되고요. 월간에 있는 기토하고 이렇게 탐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탐합하는 것도 썩 이렇게 좋다고 놓고 볼 수는 없겠죠. 사주 자체는 이와 같고요. 중요한 것은 수를 보느냐 안 보느냐 있는데 연지의 해수는 깨져 있다라고 하는 진짜 가슴 아픈 사연을 담고 있는 3주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면서 나머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게 되면 자시가 되면 갑자시가 되죠. 자시가 되면 갑자시가 되는데 일단 시지에서 자수를 얻은 것만큼은 굉장히 좋은 것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간목을 보게 되는 것은 이거는 솔직한 말로 좀 약간 사족 같은 개념인 것이고요. 자, 수가 용신일 때는 금으로서 수를 생해주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이고요. 만약에 금이 없다 하더라도 수가 용신일 때는 절대 보지 말아야 할 게 토는 어떻게 수를 파극해서 없애버리거나 매몰시켜 버리니까 토를 보지 말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가 용신일 때는 이 목을 보는 것도 별로 좋진 않아요. 이거는 충분히 간목 일간이 일지 있는 인봉을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다시 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의 양은 예를 들어서 한 양동이의 물을 갖고 있는데 주어야 될 나무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차라리 목이 없으면 그 항동이의 물을 가지고 적절하게 필요한 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나무한테 줄 수가 있는데 나무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 물이 오히려 부족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 한여름에 굉장히 피 같은 물을 어떻게 돼요? 나눠 먹어야 되는 그러한 좀 씁쓸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얘 자수를 보는 것은 굉장히 좋은 용신이죠. 당연히 자수가 용신이 되는 것이고요. 이 사중 경금으로서 얘를 생해줬으면 좋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중에 있는 병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중에 있는 경금 가지고는 수를 생하기가 힘들고 이렇게 투출한 간목은 오히려 기신은 아니더라도 용신의 기운을 설계시켜주는 해신 정도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죠. 천간으로는 이걸 양상격이라고 하나요? 천간으로 양상격이죠. 양상격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기토, 간목 두 가지로 이렇게 되는데 이걸 양상격으로 보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양상격은 사주 자체가 천간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사주 자체가 두 가지로만 이루어진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사 하면은 지지로 사하고 천간으로 토잖아요. 천간으로 천원일기가 되고요. 지지로는 지원일기가 되면서 오행은 토하고 토하고 화밖에 없죠. 이런 것을 오리지널 양상격이라고 하는 거고 삼상격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오행만 이루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 화, 목만 이렇게 이루어진 것. 그래서 금이라든가 토가 없는 사주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한 가지 오행 구족격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행 구족격 맞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이 오행이 모두 있어야 좋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물론 사주에 5가지 오행이 있어서 서로 장애됨이 없이 잘 이루어지면은 오행 구족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좋죠, 그죠?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오행에 다 들어가 있는데 하나가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되는 사주가 있었어요.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더 문제가 되겠죠. 자, 수화가 있는데 이렇게 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안 좋은 겁니다. 충이 안 되는 것이 더 낫겠죠. 그 다음에 토가 있어서 목하고 이렇게 탐합하게 되면 이것도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행 구족격 5가지 오행이 다 들어가 있는 것 물론 당연히 좋지만은 그 5가지 오행이 서로 장애되거나 구애됨이 없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들어가 있는 것이 문제가 귀신이 용신을 파하는 귀신이 된다거나, 예를 들어서 목은 있는데 용신을 설하는 귀신, 그 해신 내지는 좀 장애가 되는 신으로 이 된다라고 하면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정화일간이 수가 너무 왕해요. 수가 너무 왕해. 그래서 살충신경인데 목으로서 살인상생합니다. 근데 이거를 오행구족한다라고 해서 금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금은 어떻게 돼요? 수를 더 생해주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여기에 다시 토가 있으면,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해줄 수 있겠죠. 생해줘가지고 다시 수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이렇게 사주 중에서 오행이 부족해서 장애가 된다라고 하면, 차라리 장애가 되는 신은, 특히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이런 개념 잡잖아요. 그죠?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길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고요, 기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고, 해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돼요? 희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고, 한신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오행구족이 되는데 기신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없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행구족이 되는데 해신이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런 거 차라리 있는 것보다, 오행구족을 못하더라도 없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무조건 오행을 두루 갖추고 있다라고 해서 좋다, 무조건 좋다,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지금 양상격 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솔직히 이거는 양상격으로 보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벌써 해수, 수, 화, 토를, 토목을 네 가지로 벌써 가지고 있겠고요. 물론 암장된 경금까지 따지고 보면 오행 구족했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지만, 여기 오행 구족이 되려고 하면 암장된 금 말고요, 천간으로 경신금이 있거나 지지로 신유금이 있어서 목화토금수가 다 갖추고 있는 것을, 원한적인 목화토금수를 다 갖추었다, 오행을 구족했다, 이렇게 놓고 보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건 양상, 엄밀히 따지면 양상격은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일반 격으로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상격이라고 하는 건 두 오행으로만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요. 삼상격은 세 가지 오행으로만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이거 설명하다 지금 오행 구조국 설명을 들어간 거죠. 자, 갑인시가 되면 그와 같은 것이 되겠고요. 다음은 병인시가 아니고요. 병인시죠. 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또 화왕절에 병화가 투출했죠. 그러면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물론 충이 돼서 약간 깨졌다 하더라도 사중병화, 인중병화의 뿌리를 둔 병화 투출이 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염렬해요. 근데 반면에 수라고 하는 것은 해수가 있긴 한데, 이거는 어떻게 돼요? 사하고 충이 있기 때문에 해중 임수가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조열한 중에 수기가 많이 부족한 그런 사주가 되겠죠. 그런 명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뭐 깨졌다 하더라도 부득이 해중 임수를 쓸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기토 같은 경우는 그냥 뭘로 볼 수 있냐면, 염렬한 기운은 화기를 약간 토로서 설기순세한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는데, 화가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토가 왕해지게 되겠죠. 그죠? 자, 정묘시도 똑같습니다. 이 정묘시도 그냥 병인시하고 똑같이 놓고 보시면 되는데, 정화가 투출한 것보다는 병화가 투출한 것이 더 조열하고 사주국세가 더 뜨거워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무진시로 보죠. 무진시가 되면 어떻게 돼요? 물론 이거는 화가 염려라면 화치승룡이라고 하죠. 화치승룡. 화가 염려라면 진토를 타라, 또 진토가 있으면은 간목이 뿌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뭐 기토도 있기 때문에 크게 뭐 그럴 정도는 아니고요. 또 무토가 투출했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일간보다는 토가 더 왕한 사주국사가 되겠죠. 물론 간목 자체가 인의 뿌리를 둘 수가 있기 때문에 목 자체도 약한 것은 아니지만, 4월은 어떻게 돼요?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토도 왕하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비록 인의 뿌리를 뒀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건 제다 신약으로 약간 놓고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래도 극단적인 제다 신약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인목을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제다 신약은 아니죠. 이거는 뭐 경우에 따라서, 보시는 분에 따라서 제다 신약이 아니라 신왕, 제왕으로 놓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왜냐하면 간목 자체도 인진
깨졌지만 해에도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요. 4월에 무토가 이렇게 뿌리를 두게 되면 토도 왕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왕세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거는 제다신약으로 놓고 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신앙지향으로 놓고 볼 수도 있겠죠. 물론 운세는 수운으로 가는 것이 좀 더 좋은 사주 국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천간으로 경금 같은 것이 오는 것은 좋지 못하고요. 지지로는 금이 와도 크게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지는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이것까지는 뭐 한번 더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 천간으로 경금 오는 것은 썩 좋아 보진 않고요. 지지로 금이 오는 것은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냥 한 가지만 더 보죠. 뭐 개유시를 보죠. 개유시. 개유시가 되면 사해충이 되고요. 인유 원진을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중요한 건 충이 중요한 것이고요. 원진 같은 경우는 물론 원진 돼서 서로 미워하고 뭐 이렇게 원숭이하고 호랑이하고 만나면 서로 뭐 원숭이가 호박 갖다 던지면 호랑이가 대가리에 호박 맞고 승질이 나는데 원숭이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메롱메롱 약 올린다 뭐 이렇게 해서 원진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뭐 그런데 이렇게 그런 것도 중요한데 원진은 그렇게 뭐 심도 있게 막 그냥 통변할 때는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원진보다는 충을 좀 깊게 보시고요. 이와 같으면 아까 원한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수가 4월에 간목이 허하기 때문에 인의 뿌리를 놓기 때문에 약하다고 보기보다는 허한 것이죠. 사람이 등치가 커도 어떻게 돼요? 기력이 딸리면 허하다라고 표현하죠. 반드시 뭐 비리비리 말라가지고 기운이 없어야 허한 건 아닙니다. 등치가 큰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뭐 약간 뭐 병을 앓는다거나 좀 제대로 먹지 못했다라고 하면 속이 허하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인의 뿌리를 넣으면 간목이 약하진 않다 하더라도 수기가 부족하게 되면 이제 속이 허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개수를 얻게 되면 이 개수가 화도 제어할 수가 있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목도 생조해 줄 수가 있겠죠. 근데 또 개수는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약하기 때문에 금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금이 수를 생조해 줄 수 있으니까 금수를 원한 쪽으로 갖출 수 있게 됩니다. 용신은 개수가 될 것이고요. 용신을 생해주는 유금은 희신이 될 겁니다. 근데 이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사이충이 안 된다고 놓고 봤을 때 충도 되지만 인유 원진이 된다고 해서 안 좋다라고 해서 개유시를 안 잡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원진이 된다 하더라도 개유시를 잡아서 조우하고 감목을 생조해 주는 것이 좋을까요?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진에 너무 촉각을 곤두세워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와 같을 땐 개유시가 제일 나름대로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거를 원진을 너무 중시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원진이니까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은 거예요. 그냥 자 원진이 돼서 뭐 가족끼리 약간 좀 서로 간에 좀 다툼이라든가 서로 이렇게 안 좋은 점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그렇다고 뭐 근데 간목이 가장 필요한 개수유금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은 잘 살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나름대로 뭐 직업도 튼튼한 직업을 갖고 있고요. 나름대로 뭐 인성이 있으니까 뭐 사회생활하고 뭐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 그죠? 근데 약간 가족끼리 약간 서로 서먹서먹하고 그럴 수는 있겠죠. 이런 게 좋은 겁니까? 아니면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경호시 설명을 하는데 저게 원진이 되니까 차라리 경호시 되게 되면 인오 합해가지고 서로 합하니까 좋은 거 아니냐 해서 경호시를 잡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록 사회충이 돼서 화가 원령이 충파됐다 하더라도 인오가 합하면 어떻게 돼요? 화왕절에 화가 더 왕해지게 됐죠. 그러면 이 수라고 하는 건 이것밖에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것밖에 쓸 수밖에 없는데 이 수는 깨져 있죠. 그러면 염렬해져서 사주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는 깨져 있고요. 그러면 이건 먹고 살기 약간 힘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경금까지 투출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경금은 이 목을 파할 수도 있는 거고요. 원령에서 투출한 금이기 때문에 그죠? 이런 것을 선후를 먼저 비교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